자, 지난 몇 번의 유튜브에서 제가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식단법, 그리고 뭐 바나나가 뭐 당뇨에는 안 좋고 혈압에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특히 신경을 쓰는 당뇨병과 신장병에 대해서 식단 이야기를 좀 더 세밀히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식사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맞게 정확하게 하면 대부분이 식단 방법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 보면서 이 방법은 조금 더 하기 쉽겠다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리고 몇 번을 드렸는데, 예전에 2년 전쯤에도 식단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비디오를 보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 아니면 고지방 저탄수 식단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강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좀 들었습니다. 그분들께 직접 제가 리플을 달지는 못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 한 것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과 의사분들에 대해서 좀 구설수의 이야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피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제 환자들 중에서 저를 좀 믿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간헐적 단식과 고지방 저탄수 단식에 대해서 좀 지난 4년 동안 말씀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예전에 만든 거에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쪽 부분에서 다시 강의를 하는 것은 정책적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 좀 해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것들과 약간 비슷한 맥락의 당뇨 식단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항상 당뇨 식단은 비만한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한 식단과 비슷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옛날에 이야기한 거에도 있긴 하지만 다음에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런 당뇨 환자나 아니면 비만한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직접 보면서, 당뇨 환자를 보면서 항상 묻는 게 있죠. 식단을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식단 일기를 적어 오라고 하고, 당뇨 일기를 적어 오라고, 혈당 일기를 적어 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대충 해오게 되죠. 너무 많은 음식을 먹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먹거나 자주 먹어서 그걸 다 적기가 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성건성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뭐 현실적으로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자, 그런데 제가 발견하는 것은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분일수록 자신이 먹은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서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아니면 하루에 2번 먹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되묻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밤까지 딱 2번의 식사만 하셨나요? 예, 2번밖에 안 한다니까. 나는 먹는 것도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또 한번 물어요. 자, 어머니, 그러면 진짜로 어머니 입으로 들어간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하고 블랙커피하고 녹차하고 빼놓고 진짜 2번만 드셨어요? 그러면 저 원래 별로 안 먹어요. 2번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묻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입으로
사탕 하나 아니면 새우깡을 하나 집어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번의 식사로 친다고 하면은 어머니가 진짜로 2번만 입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9시에 커피와 계란 반쪽, 그리고 10시에 누가 새우깡이 있어서 새우깡 한 조각, 그리고 11시에 누가 초콜릿을 갖고 와서 초콜릿 요만큼, 그리고 12시에 밥을 먹고 3시에 누가 고구마를 갖고 와서 진짜 고구마 요만큼, 이런 식으로 드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사탕 하나라도, 껌 하나라도 씹은 것까지 다 한 끼로 여기신다면 진짜로 2번만, 2끼만 드셨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에요. 100% 그렇게 2번만 먹으신다고 하시는 분은 말이 그때 가서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유, 그것까지 먹었으면 뭐 하루에 10끼는 먹었죠? 뭐 5끼, 6끼는 먹었죠? 이렇게 말을 돼요. 자, 이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쉽게 짧게 말하시는 분들은 뭐 제 방송에서 자꾸 짧게 말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제 강의를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도 벌써 의사들이 뭐랬어요? 간식 드시지 마세요 하고 지나간 거잖아요. 자, 지금 말한 간식 드시지 마세요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 8시에 아침 먹고 9시에 뭐 하나 먹고 10시에 초콜릿 하나 먹고 11시에 새우깡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들이 10끼 이상을 먹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마다 인슐린의 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만이 오고 아니면 당이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 관리나 아니면 비만 관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간식을 끊으라는 말이죠. 제가 굉장히 쉬운 말,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애청자분들이 바보라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그럴 것은 아니죠. 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제가 2끼만 진짜로 드세요 그랬는데 2끼만 먹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했다면 이게 쉽게 끝나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자기는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 꼭꼭꼭꼭 집어줘야 내가 이게 10번을 먹었구나. 10번의 식사를 했구나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콕콕 집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면 제가 솔직히 보는 환자 수는 굉장히 작은데 저희 병원이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런 것을 꼭꼭 찝다 보니까 진료가 좀 늘어지게 됐는데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를 알려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번의 반복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오늘도 그런 리플이 있는데 답답해 죽겠다. 빨리 말하지. 요점만 말하지.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 유튜브를 보실 필요도 없었죠. 3분 진료할 때도 다 그거 말해줬거든요. 한국에서 3분 진료, 2분 진료할 때도 당뇨 딱 보고 어머니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간식 많이 하시나 보네요. 살 빼고 운동하시세요. 탄수화물 적게 드세요. 간식하지 마세요. 오케이. 다음 분. 자, 10초 안에 진료 끝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길게 말씀드린 이것을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 지킬까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흘려드린 것인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서 큰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이 너무 길어졌지만 제가 당뇨 환자들 볼 때 가장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식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읽어주는 게 저희 가장 큰 요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식을 하지 말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와 맞물리게 되면
간헐적 단식과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솔직히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몇 분. 제가 이거를 마구 말을 안 했던 게 솔직히 이것을 공식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특정 의사분들한테 좀 비난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런데 요즘 뭐 매스컴에서 많이 뜨다 보니까 용기를 내서 다시 말씀을 좀 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분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 매스컴에 많이 떴던 16시간의 간헐적 단식은 현재 체중을 유지하시는데 좀 좋고 건강하고 약간 머리가 띵하거나 뭐 뿌연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좀 맑게 할 수 있는 나른함과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식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만큼 그 전에 마구잡이로 식사를 하셨냐에 따라서 16시간의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이 많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쁜 식생활을 안 하셨다면 16시간의 간헐적 단식으로는 살을 빼기는 조금 힘들죠. 그렇지만 굉장히 건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만하다,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면 16시간 이상의 단식을 하셔야지 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벌써 제가 말을 좀 너무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 대한 논문적인 지식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환자들한테 보여주던 그 자료가 컴퓨터가 날아가면서 백업을 해놨는데 그 백업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찾거나 아니면 새로 정리를 해서 한번 기회 삼아서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좋으시다면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라고 또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